당뇨는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이와 무관해진 흔한 질환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약 14%, 170만 명 정도가 당뇨 환자라고 하니 정말 많죠. 당뇨가 의심되시는 분, 가족력이 있으신 분, 자녀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꼭 보세요. 조용히 찾아오는 당뇨병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과 당뇨에 좋은 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성 호르몬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고 영양분으로 쓰이지 못한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인데요. 비만이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전조 증상의 첫 번째가 바로 비만인데요. 최근 체중이 급격히 늘고 살이 쪘다면 당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에 의한 비만은 운동을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단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은 후반부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른 체질인데 갑자기 살이 찐다거나 계속 허기가 느껴져 많이 먹게 된다는 분들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처나 염증이 잘 낫지 않는 증상입니다.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입안이나 코 속처럼 부드러운 속살에 염증이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피로감입니다. 많은 질병의 전조 증상으로 피로감이 언급되곤 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도 없어지지 않는 피로감.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몸에 에너지가 없으니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낀다면 혈당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식곤증.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은 뇌입니다. 뇌에 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심한 식곤증을 유발합니다. 밥을 먹고 노곤한 정도가 아니라 심한 식곤증을 느낀다면 당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려움증입니다. 과식을 하거나 단 음식,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가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서 가려움증을 느끼는 건데요. 이런 분들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갑자기 살이 찌고, 과도하게 피곤하고, 상처나 염증이 잘 낫지 않고, 식곤증, 가려움증이 있다면 혈당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분명 당뇨 전조 증상이 있는데 건강검진 때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은 8시간 공복 후 체열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상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혈당 체크를 공복에 하시지 말고 식후 1시간 후에 하시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심해질 경우 심한 갈증, 잦은 소변, 피부 착색, 손발 저림, 식욕저하 증상이 나타납니다. 과도한 혈당은 갈증을 일으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 저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다식이 많지만 무기력감으로 인해 식욕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 뒷부분, 팔다리, 손가락 등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당뇨를 방치할 경우 심장, 혈관, 눈, 신장 및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조 증상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의 건강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는 매년 당뇨병 진단 및 관리에 대한 최신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데이트된 항목 중 당뇨병 선별 검사 항목에는 위험인자가 없는 모든 성인이 35세부터 당뇨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당뇨 진료 지침의 선별검사 연령을 40세에서 35세로 낮추었습니다. 흔한 질병이 되어버린 당뇨에는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미국 당뇨병협회에 실려있는 당뇨에 좋은 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자료는 아래 더보기란에서 링크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콩류입니다. 붉은, 얼룩, 흰 장난콩과 검은 콩에는 비타민, 마그네슘, 칼륨 같은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콩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콩 120ml에는 포화지방이 없는 고기 약 28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콜라드 쌈케일, 케일은 철분, 비타민 A, C, E, K, 칼슘, 칼륨과 같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칼로리가 낮고 탄수화물 함량도 낮습니다. 샐러드, 수프, 스튜에 채소를 함께 넣어 드세요. 세 번째, 감귤류입니다. 자몽, 오렌지, 레몬, 라임 등의 감귤류를 드시거나 섬유질, 비타민C, 엽산, 칼륨을 매일 섭취하세요. 네 번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제, 비타민, 섬유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리는 단 것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 K, 망간, 칼륨,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하니 꼭 챙겨 드세요. 다섯 번째, 토마토입니다. 퓨레로 만든 토마토, 생토마토, 토마토 소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이 그리고 칼륨과 같은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여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은 심장병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연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어, 정어리, 고등어, 송어, 참치가 있습니다.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는 당뇨병 환자에게 일주일에 2번 지방이 많은 생선을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이온스, 약 28g은 허기를 달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주요한 지방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포도와 아마씨 같은 견과류와 씨앗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에는 마그네슘, 비타민 B, 크롬, 철분, 엽산과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섬유질의 풍부한 통곡물로는 통비리, 키노아, 통보리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와 요거트가 튼튼한 뼈와 치아를 만드는 데 도움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유와 요거트는 칼슘 외에도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와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유와 요거트에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중요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요거트가 좋습니다. 이의 식품들은 당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꼭 기억해 두었다가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피 한 방울로 당뇨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1년 인슐린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당뇨 환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의 혁신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인슐린을 발견한 캐나다 출신 의학자 프레더릭 벤팅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고 단돈 1달러에 인슐린에 대한 특허를 토론토 대학에 팔았습니다. 인슐린은 제 것이 아닌 전 세계인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죠. 오늘날 전 세계 당뇨 환자의 수는 약 4억 6,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강정보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해서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